왜 우리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할까? 이건 우리 업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힉스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어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시 물체로 이렇게 전자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이 비어있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힉스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이런 이 칠판 같은 이런 것들 우리 몸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요 속에 있는 이 공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이런 전자만 이렇게 모이면은 크기가 얼마나 클까? 우리 몸 같은 것은 이렇게 그것만 줄이면은 뭐 손톱만 하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물체만 딱 줄이면 근데 무게는 엄청나게 나가겠죠. 전자해밍을 보면 컵의 대부분은 텅 빈 공간이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컵은 빈틈이 없다고 해야 하는가?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야 하는가?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이다. 그때그때 다른데 한순간의 모습만을 컵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단지 그 순간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상한 애를 든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앞의 주장을 살펴보자.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것도 나의 입장에서 말이다. 즉 내가 그렇게 보았다고 해서 내가 본 것이 틀림없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것을 원자를 저렇게 운동량만큼 크게 확대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저렇게 보였을 때에 저렇게 공간이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있다고 했어요.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힉스라고는 그 물리학자가 나오면서 저 공간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것이 공간이라고 보면 공간이 되는데 공간이 아니라고 보면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진리라고 하는 어떤 참이 있느냐? 그거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업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영화를 보면 빠른 속도로 영상이 움직인다. 사실 그런가? 아시다시피 영화 속 장면 각각은 멈춰 있다. 다만 그 장면이 아주 빨리 바뀌어 우리 눈에 움직이듯 보일 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영화 스크린의 영상이 움직이지 않는다. 텔레비전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점이 매우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는 화면 속 영상이 움직인다고 느끼게 된다.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그 영화 필름을 보면은 전부 다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갖다가 1초에 24카트씩 빨리 돌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또 읽으면 또 하나, 이번에는 소리이다. 밖에서 개가 짖는다. 우리 귀에는 멍멍으로 들린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바오바오로 들린다. 똑같은 소리가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가? 우리는 개가 멍멍 짖는다고 배웠고 미국 사람들은 바오바오 짖는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말한다. 개의 품종에 따라 짖는 소리가 다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절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우스갯소리이다. 그럼 기차 소리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기차가 칙칙폭폭 소리를 낸다고 여기지만 미국 사람들은 추추 소리를 낸다고 여긴다. 같은 기차 소리인데 왜 다른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차 본래 소리는 어떠한가? 사실 알기 어렵다. 그러면 이 기차의 그 칙칙폭폭하는 소리는 우리 업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이 본다고 하면, 듣는다고 하면 그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알기 어렵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듣는 사람의 선입견에 함께 특칠되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힘들 수도 있다. 계속 고민해보자.
유식무경, 오직 식만 있고 바깥 대상은 없다. 그래서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뜻이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덧칠한다. 내 생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진짜 있는 진짜의 모습을 본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진짜 모습은 없는데,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또는 내가 인식한 대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성립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본 것이 그대로 있다고 여긴다. 무경, 대상이 없다. 경치가 없다. 무경. 대상이 없다는 말은 내가 본 것을 그렇게 있다고 여기는 것은 실제로 없다는 의미다. 멍멍으로 들렸던 그 개 짖는 소리가 실제 있는가? 칙칙폭폭이라는 그 기자 소리가 실제 있는가? 실제 있다면 누구에게나 멍멍 칙칙폭폭으로 들려야 한다. 내 앞의 컵이 빈틈이 없는 물건인가? 그렇다면 언제나 그렇게 보여야 하는데 세상은 미세한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세상은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그게 이 유식무경을 설명하려고 이분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가 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달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을 배우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것은 우리 까르마에 의해서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개미는 개미의 까르마에 의해서 그렇게 보일 것이고, 다른 생명체는 전부 다 다른 생명체의 업력에 의해서 보여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반드시 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력대로 보지 말고 진리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물어요. 진리는 안 보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진리를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버마이르 사상이라고 해서 온 우주, 이 대우주에는 근본 성품이 있다.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 버마이르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성리학에서도 이 근본 원질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리학에도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그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서가모니만 유일하게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자기의 업력이다. 그러니까 업력인 줄 알면은 거기에 안 쏟는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진리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세상은 마음이 만들었다. 사실 세상은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내용을 앞에서 인식의 측면에서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식무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인식의 측면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계속 언급한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즉 내가 본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내가 본 세상이다. 그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내 까르마에 의해서 본 세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 세상이다 이라는 말은 내가 인식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식무경의 가르침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인식하기 전에 세상도 또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도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우주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것은 누가 만들었나?
내 마음이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추적하는 이 마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기 전에 세상도 또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떠나서 결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고, 다시 말해 마음법 유식이라고 설명한다. 이 글도 외워 놓으십시오. 마음법, 만 가지 법은 유식이다. 오직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마음법 유식입니다. 이 점이 대성불교와 다른 가르침, 그게 소성불교죠. 대성불교와 다른 가르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서 다른 가르침은 그 설일체 유보의 소성불교인데, 일체가 바깥에 있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법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대성에 올라오면서 바깥에 있는 이 대상도 공하다. 이것이 아공법공입니다. 그런데 소성에서는 바깥에 있는 대상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공법공이 아니고 아공법유예요. 법유. 그래서 다른 가르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서 다른 가르침에는 부파불교 등도 포함된다. 참고로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요즘 말하는 근본불교는 뭐냐면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등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다. 유식론사들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아함경 등을 근거로 삼는다. 즉 부파불교와 대성불교 모두 아함경을 인정한다. 다만 대성불교에서는 아함경에 대한 부파불교의 견해와 해석을 비판할 뿐이다. 그러니까 아함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장로 큰 스님네들이 그 밑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부파불교예요. 아함경 부파불교인데 대성불교는 후대에 생겼는데 조금 더 이 사상이 좀 정리가 되고 발전이 된 거죠. 근본 부처님의 말씀하고는 같은데 소성불교에서는 아공법류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법이 있느냐? 결국은 그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보는 사람은 그게 걸리기 때문에 법류 사상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읽어보면은 평소 일체 유심조나 유식무경 또는 만법은 유식이다 등을 대할 때 나름대로 이해한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 자체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다. 세상에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럿 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세상을 인식하는 안, 이, 비, 설, 신, 육식이죠. 의식 정도의 상식에서 이해하는 점도 있다. 그런데 일체 유심조 등에서 마음은 의식 등을 포함해서 또 다른 식을 말한다. 그것은 유식사상에서 등장하는 제8식, 제7식이다.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이까지가 5식이고 하면 6식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7식이 있고 그 위에 또 8식이 있다. 이렇게 8가지입니다. 어디선가 들었을 아리아식 또는 말라식 등이다. 그 가운데 제8식이 근본식으로서 세상을 드러나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다. 제8식이나 제7식에 대한 설명은 차차 하게 된다. 이 7식, 8식은 이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또 읽어보면은 정리해보자. 유식무경 오직 식뿐이고 바깥 대상은 없다. 여기서 없다는 말은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갑자기 더 나아간다. 내가 보기 전의 세상,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의 세상도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만든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바깥에 결코 있지 않다. 인식된 것이나 인식되기 전의 것이나 모두 마음이 만들고 마음속에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마음이 만든 세상을 내 마음이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든 세상을 내 마음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유식에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뒤에 가면 그것을 전부 다 설명합니다. 미리 유식 교리를 가져와 설명하자면 제8식이 만든 세상을 다시 제7식, 제6식, 전5식이 거듭 나타내고 받아들인다. 이때 제8식은 보통 우리가 식 또는 마음을 말할 때 쓰는 인식한다 또는 분별한다는 의미보다 폭이 넓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이나 식의 의미가 확대된다. 즉 제8식은 세상을 드러내고 유지하는 특징이다. 제8식을 잠깐 언급한 것은 현재 알고 있는 용어의 개념만 가지고는 유식의 바다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이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제8식 등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다시 유식 논사들의 이야기로 흐름을 찾아가 보자. 근데 이 유식을 배우시려고 하면은 다 배워야 돼요. 이 속에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놓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전문 용어를 다 익혀야 됩니다.